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르는 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커뮤니티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나오는 소식들 또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오랜만에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 전날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12,003BTC 순 유출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 퀀트의 경우는 12,003BTC가 코인베이스 프로 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순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날짜는 2021년 4월이죠. 1년을 4분기로 나누었을 때 2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1년 중 몇 분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통계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또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2분기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이 52.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분기 81%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2013년 당시에는 6개월 양봉 마감 이후 700%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는데 2021년 1분기 81%의 상승률은 2013년 이후 역대 1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 분기별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2분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2분기의 평균 상승률은 52.9%라고 하네요. 이 데이터대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2분기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옴에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과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 더 큰 상승을 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분기도 기대가 되지만 이번 연도 연말, 내년 연초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먹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의 CEO 베리 실버트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 느낌을 받은 것일까요? 깔끔하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는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할 때가 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그리고 전임 최고 경영자인 베리 실버트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할 때가 됐다 말했다고 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현재 이러한 기조를 느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가 이제는 자체 코인을 만들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잠재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기업이죠.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도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JP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목표를 10만 달러로 잡았었는데 목표치를 상향시킨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목표를 13만 달러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기관 채택이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JP모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취재한 노트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감소가 채택의 강화를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움직임이 덜해진 만큼 전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횡보와 조정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는 힘을 만들어주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밑에 금을 밀어내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 내용들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을 밀어낼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JP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의 민감 부분 투자 총액과 일치한다면 장기적으로 1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금의 변동성과 수렴이 된다면 큰 상승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수렴된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곡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금을 밀어낼 것이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시그널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속 글로벌 경제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진행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발행된 달러를 국민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뿌리고 있는 상황 속 달러의 발행량 증가로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에 우려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징후들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차 재난지원금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활동이 증가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급부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 시 1,200달러와 600달러 총 2번, 바이든 대통령이 1,400달러 총 3번의 배포가 이루어졌죠.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 암호화폐 브로커 기업의 CEO의 경우는 1,400달러의 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1차 1,200달러 단위의 입금이 늘어난 때와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죠. 그 밑에 지원금을 전액 비트코인에 투자한 경우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제가 좀 흥미로운데 작년 4월 1차 지원금으로 받은 1,200달러를 전액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비트코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1,200달러 상당 구입했을 경우 현재 1,552달러의 이 기록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78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상당하죠. 이미 그때 1,200달러를 실제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나 이런 내용을 접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넣는 것을 심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부양안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달러와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는 것이겠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이러한 언급 속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많은 상승을 이루어냈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높은 것은 아니기에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더리움이 진정한 화폐에 가깝다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입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는 이더리움 다량 보유하고 있다. 진정한 화폐에 가깝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의 경우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더리움은 진정한 화폐에 가깝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으로 디파이와 NFT가 파생이 되었고 판도를 바꾸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가치저당 수단에 가까우며 금보다 나은 대안이다.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에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팔지 않고 있을 예정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배분이 비트코인이 60%, 이더리움 30%, 기타 코인 10%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또한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역할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최근 슬금슬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달 전 하루 40% 상승을 보여주었던 만큼 급발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어찌 보면 참 충격적으로 XRP 투자자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은 하더라도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XRP 포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도 해결책의 일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참 좋은 말 안 나오게 하는 내용이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상계획에 대한 질문에 XRP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 확실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해결책의 일부일 수 있다. 여기서 XRP를 꼽은 것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 그들이 한 짓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앞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뉘앙스를 볼 때 XRP를 포기하면 확실하게 결론이 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가정 자체를 지금 이 시점에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리플사가 XRP를 포기할 수도 있다, 패소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XRP의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빵형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보답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이겠죠. 기회비용을 잃은 XRP 투자자들은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을 텐데 하루빨리 소송에서 승소를 해 그동안 쌓였던 호재들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74포인트로 지금 같은 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모든 시그널들이 2분기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연말에 역대 최고가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한 코인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해서 안전 수단을 리스크를 해칭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공포탐욕 지수는 이제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2% 상승한 6,730만원대, 지금 이더리움이 6.9% 상승을 했습니다. 230만원대, 240만원대죠.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1.83% 상승하면서 38만 7천원대, 지금 테더는 1129원이죠. 네, 환율입니다. 폴카닷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리플 XRP도 지금 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7% 상승하며 698원대, 거의 700원대를 도달한 것을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3%가 지난주에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56.9% 상당히 낮은 양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